네, 안녕하십니까. 악마의 청음 헤드만 카오디오 한욱희입니다. 오늘은 수소차인 넥소의 크렐 사운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카오디오 튜닝에서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건 카오디오 사운드 자체가 어떤 것인지, 또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고 어떻게 정의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카오디오를 설계하고 그 다음에 시스템을 꾸며보고 다양한 고객들 많은 조율을 통해서 얻은 결론은 대략 이렇습니다. 홈 오디오나 또는 이어폰 이런 시스템과 카오 오디오의 다른 점은 홈 오디오는 선명도와 그건 이어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퀄라이징, 그러니까 라우드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폰은 스테레오가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스테레오는 어떤 이어폰이든지 자동으로 완벽한 스테레오를 구성해 줍니다. 왜냐하면 왼쪽 귀와 오른쪽 귀에 이어폰이 하나씩 꽂여져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서 센터 음상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L과 R의 분리가 완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홈 오디오는 다르죠. 이 스테레오를 홈 오디오가 만약에 청취 공간이 이렇게 돼서 오디오 기기가 여기가 있고 내가 여기에서 사운드를 듣는다면 이 거리 자체, 스피커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있을 수도 있겠죠. 이 거리 자체가 가깝기 때문에 이 L과 R의 스테레오를 적게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홈 오디오와 이어폰은 기본적으로는 선명도와 이퀄라이저와 그 다음에 스테레오까지는 OK입니다. 하지만 카오 오디오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카오 오디오는 지금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지만 이 선명도와 이퀄라이저, 스테레오 음장감 여기까지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명료도, 밸런스, 출력, 저음 이 부분은 카오 오디오만 느낄 수 있고 카오 오디오에서 만들어야 되는 특별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를 따져보겠습니다. 카오 오디오에서 선명도를 올리는 것은 어떤 거든지 마찬가지지만 스피커입니다. 스피커의 성능이 좋아야 사운드가 원음을 제대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피델리티라고 충실도라고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음의 충실도, 음을 얼마나 원음을 재생을 잘 하느냐 하는 것은 스피커와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앰프입니다. 가장 큰 것은 스피커입니다. 아무튼 선명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스피커를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두 번째, 이퀄라이징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평탄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탄한, 플랫한 파형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사람 귀는 플랫한 파형을 평탄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저음에서부터 시작해서 고음까지 평탄한 파형을 만들어주면 기본적으로 저음이 엄청나게 부족하고 고음이 저음보다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운드로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제가 등청 감곡선이나 라우드니스 특성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예전에 찍어 놓은 게 있으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이 이퀄라이징을 하려면은 DSP가 필요합니다. 왜냐? 아까 말씀드린 홈 오디오나 이어폰은 그 자체로 방해받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피커에서 크로스오버만 제대로 홈 오디오 같은 경우에 설정을 해주면 중저음과 고음에 서로 분리된 스피커에 크로스오버만 제대로 해주면 이퀄라이저는 어느 정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카오 오디오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스피커의 위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시간, 거리, 그 다음에 방향,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내 얼굴을 향하고 있지 않고 안에 내부의 내장재가 사운드를 완전히 방해하는 요소, 모든 것이 사운드를 방해하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퀄라이저가 제대로 이퀄라이징 된 사운드를 그냥 순정 상태 그대로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DSP가 필요한 것이죠. 자, 스테레오 음장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스테레오 음장감은 기본적으로는
운전자는 여기에 있지만 실제 왼쪽 스피커와 오른쪽 스피커의 거리가 다르고 센터 스피커 거리 다르고 뒤에와 서브우퍼의 거리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한쪽에 치우쳐서 듣기 때문에 스테레오를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지만 이 가운데에서 듣는 것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모든 스피커의 시간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줘야 제대로 된 스테레오 사운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역시 DSP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료도입니다. 명료도도 스테레오 음장감과 동일하게 운전자가 여기 있지만 운전자가 여기에 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고, 문제는 여기에 있는 대신 이 각각의 스피커들의 거리가 다른데 동일한 시간에 내 귀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야 이 사운드가 각각의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가 중첩되어서 나오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하나의 신호로 들리겠죠. 그랬을 때 사운드는 명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역시 DSP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센터 사운드 스테이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오디오의 특성상 시끄러운 주변 환경, 노이즈가 많은 환경에서, 그 다음에 사운드를 크게 들을 수 있는 환경, 즉 그 상태에서 무대감을 만들어주면은 마치 공연장에서 가수가 나만을 위해서 노래하는 것처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컬이 여기에서 딱 맺혀서 제대로 들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밸런스를 잡아줘야 되는데, 이 밸런스라는 것은 무엇이냐? 아주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각각의 스피커가 같은 역할을 하는 앞도어와 뒷도어, 그 다음에 그 역할에 반절을 하는 이 센터 스피커들의 레벨, 이퀄라이징이 기본적으로 제대로 되어 있어야 적절한 레벨로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스피커를 켰을 때 동일한 이퀄라이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음부터 시작해서 플랫한 파형을 갖다 고음으로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각각의 스피커가 역할에 맞게 어느 특정 대역에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스피커도 이런 식으로 같은 이퀄라이징된 파형을 가져야만이 해상력이 높아지고 밸런스가 맞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라우드 특성 곡선, 이 등청 감곡선, 저음은 높고 중음은 평탄하고 고음은 약간 높아야 되는 이 라우드 특성을 제대로 만들어주면 각각의 스피커가 이퀄라이징 되고 전체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면 드디어 밸런스가 제대로 만들어진 사운드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오디오 사운드의 가장 큰 장점인 저음과 엄청나게 크게 들을 수 있는 대출력은 홈 오디오와는 또 다르지만, 여기서는 이 대출력으로 인해서 음의 왜곡은 더 심해집니다. 자, 출력이 낮을 때는 사운드가 괜찮았지만 출력을 높았더니 사운드가 시끄러운 소리로 변한다. 이 이야기는 반사되는 신호나 그 다음에 직접파와 반사되는 신호로 인해서 음의 위상이 틀어졌거나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듣는 데 있어서 작은 음량일 때는 이 직접음이 오고 간접음이 반사돼서 왔을 때는 이 레벨이 낮은데,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음은 이렇게 큰데 간접음은 이렇게 낮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직접음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운드가 정상적으로 잘 들리는데, 음량을 높이게 되면 이 직접음과 이 간접음이 서로 부딪히게 되고, 이 간접음 자체도 크기 때문에 자동차 내부에 있는 내장재라든지 유리에 부딪혔을 때 서로 간섭이 생겨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생기는 문제가 바로 우리가 소리가 거칠게 들린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카오 오디오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은 여러분들이 스피커만 교체해서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은 카오디오를 튜닝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달라진 소리를 원했을 뿐입니다. 달라진 소리를 만들어주고 카오디오 튜닝 했다라고 하면은 가장 무식한 카오디오 튜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식한 카오디오 튜닝이라고 했지만 사람마다 소리를 듣는 귀가 다르고 니즈, 즉 원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스피커만 바꿔서 이상한 이퀄라이저와 스테레오도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이것만 바꿔서 기존보다 좋아졌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나머지가 다 나빠져도 소리가 조금만 선명해져도 소리가 좋아졌다라고 느낀다는 것이죠. 그게 사람의 귀입니다. 하지만 이 소리는 카오디오 튜닝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스피커 튜닝을 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카오디오에서 사운드를 제대로 들으려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동반되어야 여러분들이 감동 있는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라진 소리가 아니고 좋아진 소리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소리가 감동적으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정리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좋은 사운드를 만들려면 첫 번째는 소스가 좋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스피커가 좋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앰프가 좋아야 되고 이 모든 것을 조율할 수 있는 제대로 밸런스 있는 사운드를 만들 수 있는 조율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스피커와 앰프는 뭔가를 여러분의 선택권이 있죠. 하지만 조율은 여러분이 선택권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이 선택하기에 따라서 카오디오 샵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다면은 여러분은 이 부품을 제품으로 만드는 이 조율을 제대로 받아서 여러분이 원하는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내용들은 소스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스피커를 어떻게 할 거냐, DSP를 어떻게 할 거냐, 자, 조율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넥소의 오디오 시스템 부품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정 대시보드 위에 커버를 열어보면은 여기에 센터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앞도어에 대부분의 차종들이 여기에 6.5인치가 있지만 여기는 약간 올라가 있어서 미드레인지의 그 팁이 약간 적습니다. 이 스피커는 위로 올라올수록 좋은 사운드를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트위터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미드레인지고 여기에 트위터가 달려 있죠. 그 다음에 러기지 트림의 우측을 보면 여기에 서브우퍼, 순정 서브우퍼가 달려 있는데 안에 내용물을 보시면 이렇게 커버를 열면 8인치 우퍼 박스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출력을 낼 수 있는 순정 우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본 오디오와 크렐 사운드를 비교해 보면 기본 오디오는 트위터와 미드가 이렇게 원 채널 투 스피커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센터 스피커도 없고 그 다음에 우퍼도 없습니다. 하지만 크렐 사운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센터 스피커 그 다음에 미드레인지와 트위터가 이렇게 별도 채널로 구성되어 있고 뒷 스피커가 있고 서브우퍼가 이렇게 되어 있고 따라서 이 트위터와 미드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앰프 채널을 가진 바이앰프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이앰프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개 스피커가 있는 것이 좋을 거냐, 스피커 수가 적은 게 소리가 좋을 거냐라는 것은 물론 이 넥소의 크렐 사운드 같은 경우에 8개의 스피커이지만 거의 20개에 가까운 스피커 또는 20개 이상의 스피커를 가진 오디오 시스템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카오 오디오의 스피커 수가 어느 정도가 적당할 것이냐라는 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
너무 많은 것은 좋은 소리를 만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끼리 서로 부딪혀서 좋은 소리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경우에는 오디오 볼륨을 높이면 높일수록 소리는 더욱더 나빠집니다. 이상적인 카오디오 시스템의 스피커 개수는 사실 이 트위터, 미드, 우퍼, 그 다음에 뒷도어 스피커 이런 정도면은 센터까지 해서 우퍼만 있으면은 그게 가장 운전석에서 들었을 때 이상적인 소리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 이상의 스피커가 달려있다는 것은 오로지 마케팅용이고 운전자를 위한 스피커는 아닙니다. 튜닝을 하기 전에 먼저 분석을 해봅니다. 자, 분석이 왜 중요하냐? 이 분석을 통해서 순정 오디오 시스템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피커를 교체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 좌측 부분이 저음이고 여기가 고음입니다. 즉 파형을 보시면 이게 이제 마이크 3개를 가지고 RTA로 측정한 파형인데 저음은 이렇게 높고 그 다음에 평탄하다가 지금 이 부분이 떨어진 것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3, 4kg 여기 떨어진 부분도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3, 4kg 대역에서 약간 떨어진 것은 이 부분은 오케이. 고음이 약간 높은 것은 괜찮은 특성 커브입니다. 자, 이렇게 고음이 약간 높고 평탄하면서 저음에서 이렇게 이보다는 더 높게 이렇게 줘야 되는데 이것뿐이 지금 출력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음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낮으면은 저음에 대한 임팩트가 없다라는 의미이고 지금 이 정도의 저음은 앞 도어와 그 다음에 뒷도어 그 다음에 서브우퍼에서 만들어내는 저음이라기보다는 너무 낮은 레벨입니다. 그래서 아마 넥소 크렐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실제로 들어보시면 저음이 너무 퍼지고 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저음은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아무튼 순정의 이 RTA를 보시면 그래도 순정치고는 꽤 괜찮은 RTA 그래프입니다. 물론 RTA가 소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RTA는 각각의 스피커들이 이퀄라이징이 제대로 되어 있고 스피커마다의 레벨 밸런스가 맞았을 때 이 RTA 그 다음에 카오디오 사운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공간감입니다. 이 공간감을 제대로 느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맨 처음에 그 부분 설명은 빠뜨렸지만 이 공간감을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면은 역시 카오디오 사운드는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순정 RTA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운전석에 대해서 운전석만 RTA로 측정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DB 있고 3, 4km 대역에서 약간 낮은 것은 괜찮은데 이 저음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운전석에서 이 정도뿐이 DB 없다는 얘기는 스피커의 위치가 위쪽에 있기 때문에 미드우퍼 6.5인치 스피커가 도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 RTA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조수석을 보면 특징이 있는데 보시다시피 아까 운전석보다 저음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딥이 굉장히 심하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대부분의 차량이 다 동일합니다. 조수석에 저음이 많이 나오고 중역대에서 딥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자, 이 부분을 순정에서는 개선하지 않습니다. 왜냐? 운전자만을 위한 사운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튜닝을 할 때는 오로지 운전자만을 튜닝하는 것이 99.99%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개선해 줘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두 개를 같이 놓고 파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조수석의 아까 높은 레벨과 팁,
그 다음에 운전석에 이 대역의 딥이 약간 있는 거 두 개를 동시에 켜서 모든 스피커를 켜봤더니 아까 맨 처음 보여드렸던 이런 파형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될 거냐라는 것은 첫 번째는 이 저음을 개선해야 되고 이 부분의 딥을 없애야 되고 세 번째는 이퀄라이저 내용으로는 특별하게 개선할 부분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피커를 바꿨을 때 이 부분들이 완전히 다 틀어지고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과 위상, 스테레오 음장감, 명료도 이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율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사운드는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맨 아래쪽을 보시면 이게 이제 순정의 이 RTA인데 저음의 레벨과 이 딥, 그 다음에 이 부분 약 1.5kH에서 2.5kH까지 이 레벨 이 부분 떨어지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3, 4kH 대역에서 약간 낮은 것은 정상적인 거고 이 부분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튜닝하는 데 있어서 저음을 이렇게 올려주고 나머지 이퀄라이징을 하고 고음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이게 이제 라우드 특성이 제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출력이 높은 우퍼를 썼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식으로 특성 커브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튜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형은 RTA인데 트위터입니다. 트위터가 도어에 달려 있을 때의 트위터 스피커를 교체하면 이런 파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이렇게 리니어하게 곡선을 슬로프를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 대역은 높고 이렇게 피크와 딥이 레벨이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순정 자리에다 놓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을 운전석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특성 곡선으로 고음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부분은 올라가고 나머지는 이렇게 떨어지는 파형으로 나옵니다. 자, 이것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챔버형으로 설치를 하면 이런 특성 곡선이 그냥 나옵니다. 두 개를 더했더니 이제 이런 파형이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리니어하게 나오는 이 파형이 가장 좋은 파형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파형인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강제로 올려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파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강제로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자,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4dB를 올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내가 100W짜리, 물론 100W짜리 DSP 잘 없지만 만약에 65W짜리의 DSP 앰프를 쓰겠다라면 이 24dB를 이걸 올려놔 버리면 이 앰프 출력을 30W도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볼륨을 올려버리면 이 대역이 여기 가서 찌그러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앰프의 출력이 높아야 가능하면 높은 것을 쓰는 게 좋은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은 트위터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미드레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파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이렇게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것을 강제로 올리기 위해서 올리는 순간, 이 부분을 올리는 순간 사실은 이게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올린 이 상태의 차이가 실제로는 이 출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올릴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출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 이야기는 이게 최대 출력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찌그러진 소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딥이 생긴 것을 이퀄라이징으로 너무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것은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러니까 출력을 다 쓰지도 못하고 100W짜리인데 100W짜리를 쓰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소리는 거칠어지고, 그래서 이상적인 사운드를 만들려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파형,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 파형이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줘야 좋은 소리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시스템적으로 이미 소리가 정해졌다는 뜻이죠. 즉 순정 자리에 트위터를 넣는 순간 여러분들은 100% 사운드를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상이 너무 길면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잘 안 보십니다. 그리고 튜닝을 해보신 분이나 실패하셨던 분들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영상을 시청하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그래서 가격이 얼마짜린데 이런 것만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중복 투자하고 카우디오샵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영상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보시면 여러분들의 돈, 카우디오 튜닝 하는데 적은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상당히 큰 금액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영상을 조금 더 한 번만 볼 게 아니고 한 두세 번씩 이해가 안 가더라도 두세 번 이렇게 보시면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라고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그 이해가 되는 순간 여러분은 적어도 300에서 700만 원은 세이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소리를 감동적으로 사운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음상과 스테레오, 그 다음에 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